운명과 하트 시리즈, 자연 풍경, 그리고 시사적 측면이 강한 정치적 소재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인간 미학을 현대 감각에 맞는 리얼리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정규 작가. 주어진 운명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상징적인 인물들의 모습과 은유적인 구성 요소들의 배치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간애를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인간애를 추구하고 있는 이정규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는 이정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당연히 남자 작가님이 나오실 줄 알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저도 처음에 이정규 선생님이 그 개인전 할 때 보내온 자료를 보고서 네. 이정규 그래서 이게 남자 작가구나. 근데 아. 상당히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시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단아하시잖아요, 지금 모습이. 네. 근데 지금 드로잉 해온 작품은 이게 거칠고 이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거는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피곤한 하루 일과 중에서 피곤하고 할 때 잠깐 생각을 쉬는, 그러니까 생각을 쉬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정규 작가님은 저는 이런 작가입니다.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남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조금 짐이 무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붓 하나에 의지해갖고 삶의 좌표를 그리죠. 그 삶의 좌표에다 제 삶의 기울기를 그리는데 가장 그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과 인간애를 표현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또 자연의 소중함의 미학을 리얼리즘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붓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꿈을 나타내는 분도 계시는데 좀 짐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좀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면 제 삶이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동양 사상에서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네.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 맞나요? 네. 이렇게 제가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음양오행설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플러스 마이너스 남과 녀, 그 어떤 상대적인 엘리멘트잖아요. 그렇지만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상대적인 것이 서로 조화되고 통일이 돼야지만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오행이라는 거는 만물이 걸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걸어야지만 살아있는 거고, 걸음이 멈췄을 때는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양오행설을 중심 사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동양의 기본적인 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사상을 밑에 깔고서 작업을 하는데, 그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과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욕구의 동기화에 의해서 그렇죠.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삶의 형태는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러한 음양오행과 같은 기본적인 생성, 변화, 그 소멸,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운명의 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사상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실 그림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작가 선생님이 너무 자기 작품 세계를 무겁게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한번 사실 그림을
그냥 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네. 그림 그리는. 뭐 기본적으로 약간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오셨지만 네, 워낙 제가 작품 제작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면 결코 끝날 수가 없어서 마무리 작업을 위한 작업만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럼- 제가 한번 네. 어느 정도 지금 작업이 진행된 상태인가요? 거의 다 완성 단계예요. 아. 마무리 손질을 조금 필요로 한 작업입니다. 네. 그 저는요 작가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그림 또한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나서 지쳐서 쉬고 있는 골방에서 왠지 네.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등을 기대고 네. 네. 아마 내 생각에 이정규 작가 작품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작가가 다루고 있는 어떤 모티브들.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 아마도 뭐 작가인지 작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촛불을 두고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렇네요. 이쪽에 하트를 그 짜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그 메시지 화폭 속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좀 아주 흥미있게 지켜볼 네.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제목이 뭔가요? 제목은 제가 촛불로 했어요. 기도하는 거는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는 제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책임감이 저에게 많이 크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견뎌내 나가면서 제가 서울에 와서부터 한 2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소 좀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녹여가면서 빛을 내는 그 촛불과 함께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 속에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아주 인간적인 휴머니티 같은 것이 확확 풍겨와요. 저는 그것이 매우 아주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어요. 네, 좀 이 작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뇌나 이 힘든 상황을 좀 어루만져 주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다닐 때는 학교 울타리라는 것이 얼마나 저희한테 소중한 거라는 걸 사회에 나오면서 알게 됐어요. 학교라는 사회는 유토피아 같았어요. 서로 도와주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사랑의 줄로 이렇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 막상 달을 내놓으니까 그 유토피아가 깨어지고 사람이 착하지 않다는 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학교에 있을 때는 사회의 불안이나 그 위험 요소들을 못 느끼면서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곳곳에 그 전쟁, 파괴, 테러의 그 불씨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붙잡고 가야 하는 길은 휴머니티다. 인간성을 이 사회가 인간성을 계속 리피트하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네. 어느 정도 그것이 가라앉아주고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사회의 그 공감대를 이루고 싶다는 뜻에서 이제 그 휴머니티를 중심 사상으로 네. 놓고 있죠. 네. 그럼 그런 그 휴머니티라는 주제로 그럼 언제부터 작업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거는 90년대 초부터 그런 작업을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그때 항상 추상 표현주의가 미술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제가 뉴욕 갤러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윌리엄 드쿠닝이 그때 한창 나올 때였고 네. 영국의 사치 콜렉션에서 보면은 추상 표현주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은 그 자유롭고 거친 붓터치들이 표현된 거를 보면은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상화를 추상화로 시작을 했었는데 추상화를 제가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거는 공허했고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네. 물론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장난이었지만 그게 예술품이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분이 됐지만 네. 저는 성실한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그 작가마다의 다 자기의 개성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우리 현대 컨템포러리의 삶이나 또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생겨지는 우리 그 환경 같은 거를 주제로 해서 이제 그 리얼리즘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휴머니티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 휴머니티와 같이 융합해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상당 부분은요, 우리 작가님께서 짐을 짊어지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또 작품 속에서 그대로 아마 직접적으로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주 좀 관심 있게 보였던 작품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작품이에요. 저도요. 이 작품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소파에 상당히 피로하고 지친 그런 몸으로 이렇게 그렇죠. 구부려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또 다른 아주 꽃이 동백꽃 같아요, 느낌에. 네, 동백꽃이에요. 그 동백꽃이 화면 상단에 그 서로 다른 풍경들이 이렇게 한 화면 속에 같이 또 공존하는 그런 건데, 어떤 느낌이었었나요? 저 그림을 작업할 때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전시회 주제가 이제 운명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했어요. 네. 근데 운명이라는 그 음양 사상처럼 생성, 번영, 그다음에 퇴보 하는 그러한 굴레가 네. 삶의 굴레도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죽음으로 가는 거는 어느 누구나가 똑같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생명의 탄생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을 했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그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기도 쓰시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가니까 백과사전에 있는 그 순서와 너무나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탄생을 할 때는 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똑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탄생하는구나 해서 이 밑에 있는 포즈는 사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포즈예요. 네. 그거를 이제 물론 여인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 운명이라는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즈를 이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화면을 2등분을 해서 위에서 이제 그 변화를 나타냈었죠. 한 작품은 이제 탄생이 있었고, 이거는 꽃이 피다.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죽음이라는, 그렇게 해서 시리즈가 되는데, 이거는 꽃이 피다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삶 중에서도 자기의 전성기, 그리고 성숙한 시기, 또 자기 삶의 성공, 그런 것을 의미하죠. 어떤 인생에서 했던 생로병사라든가 네. 태어나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약간 시리즈로 작업을 하셨었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기 안에 있는 저 여인은 실제 인물인가요? 아니면 제가 네. 그리는 제가 주로 인물의 그 모습이나 제스처나 그런 걸 이용해서 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립니다. 근데 네.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이 모델이세요. 네. 근데 기꺼이 모델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다고. 네. 그런 분들은 있는 그대로 그려드리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성형을 해서 그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 클래스메이트인데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미술 공부하겠다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 왔던 친구예요. 근데 네. 이제 아르바이트로 모델을 해서 몸매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제가 모델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바니아에서 유학할 때 같이 그 같은 클래스메이트, 네네. 클래스메이트였던 사람이 모델이었군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남자분이세요. 실제 인물이신가요? 지인이신가요? 그거는 그 성형을 했습니다. 네, 박진주 아나운서는 이렇게 이 사람의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에 훨씬 더 그 흥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촛불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작가 자신의 모습. 여기에서는 이 하트의 모양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 여기에서의 하트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전쟁과 테러와 그 파괴
통제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항상 보복이 따르고 그렇죠.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굴레가 씌워져야지,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야지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해서 사람이 이제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매직으로라도 마음에 그 사랑을 심거나 그럼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지금 그리는데 그 사랑이라는 글로벌한 아이콘이 하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트를 그리고 사랑은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라 가슴의 위치에다가 하트를 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작가 선생님은 그 작품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내 그림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주고 어떻게 보아주길 바라나요? 저는 제가 미술사 시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술사 시간에 그 미술사 교수가 수업 시간 첫 마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경험이죠. 그 수학여행을 이태리로 갔는데 한 여학생이 그 미켈란젤로의 데비드상을 딱 보더니 나 저거 갖고 싶어. I want one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교수님한테도 충격적이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관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도 이 그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히말라야 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있던데요. 네. 그 작품은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신 건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는 분이 이제 갔다 오시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고 신비롭고 장엄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 푸르른 녹색의 산들은 많이 보지만 그 바위에 흰 눈으로 쌓여져 있는 흑백의 조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신비롭기도 했고, 또 이것이 우리 지구를 지탱해주는 에너지가 여기에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그곳은 물론 지금은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쓰레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청정한 지역이고, 그래서 히말라야를 그렸고, 또 공자 시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높은 산을 우러러보고 큰 길을 가라. 그러면 이제 마음을 넓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연을 그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정규 작가의 작품 속에서 이 작품이 계속 그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취하고 있는 그런 뭐 자궁속의 어떤 어린아이의 그 자세라고는 하지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왜소함, 그러면서 약간 초라함, 지침, 그리고 그 동백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그런 전혀 다른 풍경들을 한 화폭 속에다 집어넣고 있는 작가의 어떤 뭐 상상력이라든가 작가의 그 화면 구성법 같은 것이 아주 특이하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저런 그 전혀 다른 이미지와 풍경들을 한 화면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구성주의 같은 것은 뭐 데이비드 살르라든가 이런 작가들 작품 속에서 보여지기도 하는데 또 뭐 김웅수 씨 같은 경우도 저런 작업들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인간, 또 인간의 또 삶의 뭐 무게, 운명, 그다음에 그 배경이 침침한 그 검은 그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덩그런 침대만 놓여 있는데 어떤 여인의 모습, 이런 어떤 삶의 지침,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작가가 어떠면 자기의 삶처럼 아주 감정적으로 잘 이입이 된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작품이라서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봐요. 저는요, 교수님이 왜소한 여자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건강미가 넘치고 그러니까 섹시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긴 생머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 구성이 2분의 1로 지금 단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중도는 일단 눈은 이제 여자 누드로 이제 집중이 되고요. 근데 위에 파란 하늘에 웬 동백꽃이지? 약간 그런 거? 그 뭘까?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지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의미가 있거나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일단 호기심으로 이 관객을 좀 네.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누드에 있어서는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그 루시안 프로이드적인 그런 나부의 모습, 어떤 근육질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 건강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고개를 밑으로 수그리고 약간 쪼그려 있는 그런 모습들은 네. 그렇게 근육질로 보이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너무 작아 보여요. 저기 침대 쿠션이 저 좁아요. 이미지에 비해서 네.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답하고 좀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네.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작가님, 저희가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불편하시다던가 화가 나시다던가 그런 아니에요, 부분은 아니에요. 없으신가요? 저는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품이고 예술이죠. 예술가는 자기의 주관을 갖고 그리지만 제 3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주관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네. 네, 앞서서 뭐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개인전이 바로 얼마 전에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제 끝났어요. 네, 혹시 앞으로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계속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전시를 계속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음번 주제는 그 놀이라는 주제를 갖고 전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생활에서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또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떨 때는 정말 마구 먹어대기도 하고 또 마구 잠을 자기도 하면서 그거를 채우기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놀이로서 이 빈 자리를 채워볼까 하고 놀이를 주제로 그리고 있는데 아직 갤러리 장소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신다던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야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가겠죠. 근데 기본적인 이러한 구상, 현대 감각으로 펼쳐지는 리얼리즘 형태를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제 그림을 많이들 약간 무게들을 갖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가 조금 더 저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과 의미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정규 작가는 좀 보기 드물게 많은 화가들이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그리는데 이정규 씨는 가장 인간적인 시각으로 삶의 모습, 삶의 풍경을 정말 가감없이 아주 담백하게 아주 독창적으로 그려내는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께서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요. 이정규 작가님,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TV 갤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혹시 저희와 함께 하신 이제 소감도 좀 들어보고요.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셔서 사실 저기 들어올 수능까지 또 긴장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주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화가니까 계속 제가 능력이 되는 데까지 화가로 남고 싶고요. 네. 또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자들은 위로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공감을 해주길 바라고. 저는 오늘 이정규 작가님과 함께하면서 이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자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 자신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아닙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정규 작가님 덕분에 정말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TV 갤러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TV 갤러리는 전시장에서 가져오실 수 있는 미술 정보지 서울 아트 가이드와 함께합니다.